예,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경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위험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돈맥 경화.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출범을 했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꾸려진 조사단입니까? 사실은 자금 시장에서도 거의 이태원 사고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시장 상태도. 예, 거기에 김진태 지사의 ABCP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예. 방아쇠가 당겨졌거든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ABCP고. 그걸 좀 쉽게 설명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집을 살 때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담보죠. 예,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1억을 빌린다, 2억을 빌린다. 월급 담보대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급은 제가 직장을 취직을 해서 예. 월 500만 원씩 받는 월급쟁이가 됐다.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예. 2년이면 뭐 1억 2천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내 월급을 담보로 5천만 원을 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회사 사장, 대표 회사한테 가서 이 사람 계속 있을 거니까 쓸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쓸 겁니다. 그렇게 보증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월급 보증. 그게 이제 자산 유동화라고. 그러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그런 것이다. 그걸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증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네.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예. 그 빌려준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 때 쪼개서 팝니다.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쪼개서 파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보통 만기가 90일 정도짜리 단기 자금으로 해서 고객한테 CP 이거 사시면 강원도가 보증한 거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금리가 5%인데 이거 7%입니다. 이러면 투자자가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도가 돼서 시장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고용하고 말고가 아니고 보증을 한 주체가 누구냐. 2년 동안 고용하겠다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 안 할 거야라고 해버린 겁니다. 저 사람 해고할 거야. 해고를 하더라도 자기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국가 등급하고 거의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등급보다 좀 떨어지는 게 뭐 트리플 A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이런 정도 될 거고,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회사들 등급이 쭉 있으면서 금리가 그거보다 더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딱 문제가 안 하니까 국가가 안 해? 그러면 잠깐 경기도도 할 수 있지,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지. 서울, 뭐 경남,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국채에 관련된 리스크가 높아지면 회사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거죠. 확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 회사가 뭐 회사채를 3년마다 채권을 찍어서 뭐 만기 연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1%, 2%막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어제 한국생명 연구체 조기사항 코럽션 행사가 안 된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어떤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지금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 보이지 않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난번 둔촌주공 ABCP 경우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시장에 팔 때 증권사가 개입을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다 안 팔리면 내가 사줄게.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떠안았습니다. 일부를. 그럼 증권사들이 그 리스크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이제 다 리스크에 노출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춘천에 개발공사가 있는 ABCP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금리가 제가 알고 그런 5%대였습니다. 처음에. 만기 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13% 조달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18%를 요구했는데 13%에서 90일인가 겨우 연장해서 지금 90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어제 연준에서 0.75% 포인트 금리 자이언트 올린 스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면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가 더 버티기 힘든 건 거죠. 예. 근데 김진태 그 도지사의 말은 뭐 자기는 그렇게 뭐 안 주겠다 한 말 없다. 뭐 계약서에서도 뭐 다 그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 투자증권에게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음.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뭐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 보고 이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부도가 난 거가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채를 즉시 갚아야 되는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 레고랜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아까 여기 갈려 있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에 약속을 한 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용도를 그냥 상실해 버리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등급이 좀 낮은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의 사업성 이런 문제는 그건 강원도 자체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왜 그러면 그걸 했냐 했을 때 김진태 지사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9월 28일 날 부실 경영을 해서 ABCP에 대해서 이자 낼 여력도 없다. 그리고 이걸 지급 보증한 부담을 강원도가 지고 있어서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부담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예. 회사를 법정 관리에 보내서 강원 채무조정- 진도개발공사. 예. 네. 채무 조정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건 별개의 행동인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사안 자체를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근데 이 이제 행동이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른 게 아니라 뭔가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주목받고 싶었을 겁니다. 주목받고 싶었다. 예.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모라토리움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채무를 조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성남시장의 경우에 모라토리움의 채권자가 누구였냐면 국토부 LH 경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까지 협상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몇 명이 아니고 다수의 시장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도 안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가 따박따박 있는 사안인데 예. 그런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 것고 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재명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공격이었잖아요. 전임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실제로는 모라토리움이 아니었거든요. 그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는 판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에 안쪽 부분이 일반회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걸 조정을 그것도 뭐 정당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 제가 주목하는 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파장을 시키게 말하면 이제 그 파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코스프레이를 한 거니까 뭐랄까 흉내낸 거군요. 예. 주목받고 흉내를 싶었다. 냈다가 이렇게 되는 제가 거예요.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김진태 지사만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김진태 지사님인데 김진태 지사만 저런 사람이지 나머지 자치단체장들은 정상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의심을 하죠. 그런데 시장은 그거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크게 의심을 하는 거. 요 한 사건으로 나라 전체 신용도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9월 28일 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 예. 금감원하고 금융위 쪽에 자료를 다 요구하라고 했던 게 ABCP 만기 현황과 각 증권사,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감 시작하면서 바로 그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 문제는 금융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안 좋아 안 좋아하면 싹 사람들 몰려가서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계속 질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네. 질의. 네. 예, 이미 시장에서는 이건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정책 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날 9월 28일 날 레고랜드 하고 난 다음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채하고 뭐 AA 채권 간의 금리 차인데 예. 그게 확 뛰어버렸습니다. 예. 뛰어버렸다는 건 조기 공부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국채가 올라가는 건 완만하지만 회사채 이자율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죠. 예. 거죠. 그런 때문에. 그건 이미 이제 알럿이 뜬 겁니다. 음. 그런 상태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14일 날 워싱턴 DC에 갔을 때 G20 재무장관 회의와 그다음에 IR을 하고 있었습니다. IR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설명하는 안전한 나라다라는 걸 했는데 예. 거기서 투자자가 질문한 게 예. 강원도 사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투자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음.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건 강원도에서 할 문제고요. 별 문제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그럴 추경호 경우 총리가. 그럴 때 저도 이제 CIO를 하고 투자 책임자는 그런 사람들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면 돈 다 빼. 아. 그러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돈이 막히니까 결국에는 50조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겁니다. 35조 됐으면 거의 90조 예. 가까이. 예.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에서 보통 은행에서 돈을 차액 결제를 할 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담보로 들어가는 건 보통 국채인데 공사채, 한전이나 이런 공사채와 지방채도 담보를 받아줘라. 이렇게 하는도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곳곳이 막혀버리니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게다가 발생합니다. 이제 5대 은행도 보니까 65조를 더 자금이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발행시장에서 거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채권을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경우도 연구체도 이런 거거든요. 연구채라는 거는 회사 채권 발행해 놓고 그냥 계속 만기 돌아가면 연장만 할 뿐이지 사고 파는 게 아닌 상태인 아니요. 거죠. 사고 팔 수는 있고 네, 사고 팔 수도 있겠지만, 연구체라고 만기가 없는 채권이에요. 예. 그렇죠. 예. 만기가 없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봅니다.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 자본으로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업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험회사가 1조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10조까지 계약을 할 수 있지 그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해야지만 영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체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발행 조건이 연구체 끝까지 안 하는데 예. 시장에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겁니다. 5년 후면 흥국생명이 시장에 있는 걸 사들일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네. 그걸 항상 해왔었어요. 음. 근데 안 하면 또 경제적으로는 어떠냐면 안 하게 되면 금리가 그때 4.4 정도 되는 게 6.7, 6.8로 뛰어버립니다. 또 얼마 지나서 안 하면 더 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상환을 하겠지. 그리고 9월 달에 자기들이 상환한다고 시장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금리가 그렇게 뛰니까 시장에 수요예측을 한 거죠. 수요예측을 이제 팔겠다고 했더니 10%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에 주고 일단 넘어가자. 이래야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한국의 금융기관이 이건 외화 채권이거든요. 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런 상황에서 관행을 안 지키고 신용을 안 지킬 수 있구나. 네. 이러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자금 만드는 것도 다 막히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정부에서 50조 투입하고 플러스 알파 투입해서 이제 어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한번 당국이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흥국생명 거에 대해서 네. 시장이 금융당국이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흥국생명의 재무 건전성은 괜찮고 채권 유통 시장에 미친 영향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해외채 국내에서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건 이제 어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13만 원에 처음으로 콜옵션 연기한 부분들. 그렇죠. 이게 그분들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네. 김진태 지사가 또 했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조기 경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게 경제 당국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제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흥국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4.4에서 6.7, 6.8, 10에 4 조달하는데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전체를 불신하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훨씬 더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시장이었다면 당국은 알러트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주의보를 그렇죠. 하면서. 주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자본시장, 자금시장에서 이태원꼴이 나는 겁니다. 계속 알럿을 하는 거거든요. 주고 정보. 있는데도 더 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또 네. 오늘 어제 있었던 흥국생명 사태도 굉장히 큰 신호를 주고 있는 그렇죠. 상태다. 거기다 또 이제 시중에서 도는 얘기 중에서는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를 새로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당연히 국내 신용평가사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PF 사업들을 다 분석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취급했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각각 사업을 다 점검을 해라.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변화를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무디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에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도 수요자가 전혀 없다. 그러면 수요자가 없다는 건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그렇죠. 높아지는 건 신용등급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희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그렇죠. 빌려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한 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CDS 프리미엄이 최고 높아졌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국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 나는 걸 내가 막아줄게 하는 게 보험료입니다. 국가 부도에 대한 보험료인데 네. 보험료가 훨씬 올라갔어요. 자동차 보험료도 누가 사고를 내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장 최대로 올라온 겁니다. 70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IMF 위기 때 그게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한 2, 30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2,500밖에 한 2,000 얼마입니까? 50억. 2,050억인데 이거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증기는 이미 깔려 있고 그렇죠. 이분이 그냥 성냥불을 킨 거고 예.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가 불이 탁 나니까 정부에서 50조를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화기 분말을 쏜 거란 말이죠. 예. 그거 더 남은 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 그 유증기가 깔려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고환율 또 고금리고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이제는 돈을 풀었다가 또 끌어들이니까 당연히 돈맥 경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또 빅스텝도 0.75더라고요. 이번에 또 같이 올린 게. 그럼 자이언트 스텝? 상황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게 네. 사실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항상 어려워지는 건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을 취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민금융. 예, 서민 쪽에서 많은 부분이 시장에 소화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예. 뛰쳐 나오니까 그거하고 각 경제 수채별로 네. 채권이 어떻게 돼 있고 만기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IMF 위기 때 대우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위 그 당시 금감이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 그룹사의 채무 상태와 상호 지급 보증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6개월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요 정도 잘라도 살 수 있을지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이걸 해서 그걸 처리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뭐를 비유하자면 여기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일 때 그냥 있는 겁니다. 안 가죠. 근데 지뢰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지뢰 탐사 팀이 와서 표시를 다 해놓으면 다른 쪽 길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바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있겠죠? 제가 그 답답한 부분이 흥국생명 어제 처리할 과정에 이런
아주 유증기가 많은 상태,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태인데 그 많다는 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환율, 고금리, 뭐 테이퍼링 이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돈맥 경화가 되고 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좀 무분별하게 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50조든 뭐 얼마가 들이면은 결국은 뭐냐면 사실 시장에서는 리스크들을 갖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네, 마무리해 그저- 주세요, 예. 질문. 예. 그 그 경우에 사람- 예. 이렇게 해서 ABCP를 사주는 것보다는요. 예. ABCP는 가지고 있게 하고 다른 자산들을 담보로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리스크는 거기에 남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일단 받아주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약정을 하겠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를 지는 약정을 일단 받는데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진상조사단 예. 계획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최문순 전 지사 잘못은 없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그거는 따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 두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강원도의 이제 뭐 개발 사업들 그 사업을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 건설사나 이런 쪽에 자금이 막혀서 부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봐야 될 거는 이 금융 시스템에서 각각의 금감원부터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보고되는 체계가 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지방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